에고란 몸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동이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아의식이다. 에고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을 때의 속삭임으로써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며 우리를 현실과 분리시키고 자기만의 환상에 빠져들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의 밑바닥에는 에고가 도사리고 있다. 에고라는 책의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에고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느냐가 바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이야기한다.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버려야 할 한 가지, 에고라는 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세 단계 가운데 하나에 서게 된다. 첫째,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열망하며 우주에 어떤 흔적 하나를 남기려고 노력한다. 둘째,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성공을 이룬다. 셋째, 누구든 실패를 경험한다. 사람은 대부분 이 셋 중 하나에 놓여 있으며 에고는 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적이다. 에고를 대체하는 덕목은 바위처럼 단단한 겸손함과 자신감이다. 에고가 인위적인 것이라면 이런 자신감과 겸손함은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인 것이며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정확히 평가할 줄 아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개선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그 능력을 온전히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다. 에고는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힘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부풀리면서 즐겁고 만족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만족감은 곧 오만과 자아도취가 되어 진실한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때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일종의 자기 머리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을 기르는 셈인데 이런 훈련은 에고를 해독하는 일이다. 에고에 휘둘려 자기가 하는 일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면 이성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무척 쉽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소위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 중 몇몇은 그들의 재능을 근거로 밑도 끝도 없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다. 어떤 예술가들은 지금 당장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작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일종의 헛된 신화이며 에고의 속삭임이다. 이 실속 없는 말들에 휘둘린 사람들은 실제 현실과 분리되어 망상 속에서 살아간다. 에고는 시간을 들여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랜 배움 속에서 모호함이나 역설과 씨름한 후에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곳에 가 닿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깨달음,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겸손만이 우리를 거기에 데려다 준다. 그러나 에고는 그런 인내를 견디지 못하며 오히려 약점으로 보고 패배자의 태도라고 몰아붙인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는 충분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고 속삭이며 자기만의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라라는 옛말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변형해 덜 중요한 존재가 되고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나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 방식이 오랜 시간 축적되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당신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조직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 바로 이것이 캔버스 전략이다. 이 전략은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버리려는 노력이다. 모든 사람이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구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아주 지워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도록 내버려두면서 당신은 훗날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서 되돌아올 때까지 계속 저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 당신은 오롯이 즐거워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식의 전략을 실제로 사용하기란 몹시 어렵다. 쓰디쓴 감정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위해 돕는다는 생각 대신 복종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분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충동들과 싸우기 시작하면
캔버스 전략은 오히려 쉽게 풀려나간다. 다른 사람들의 창의성을 북돋을 기회를 찾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통로와 사람들을 찾아내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 이것은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며 무한히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다. 이 모든 것을 인간관계를 위한 투자이자 당신 자신의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 캔버스 전략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사람들의 에고가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진실이란 캔버스가 그림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길을 터주는 길라잡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 중에는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종종 당신이 받아야 할 보너스와 특혜를 가로채기도 하고 당신을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당신은 그들 면전에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내뱉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에고의 목소리다. 에고는 당신더러 제발 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라고 고함을 질러댄다. 그러므로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온갖 말들을 무시해야 한다. 에고의 유혹에 넘어가 입을 열거나 주먹을 내뻗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할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자기의 에고를 잘 다스려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자기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격이 떨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세상이 자기의 재능을 온전하게 알아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전체 여정의 한 부분이다. 당신은 이 시스템을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다. 그 일은 당신이 성공한 뒤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체제가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야구선수는 다저스라는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서 신인상을 받고 MVP로 선정되는 등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나서야 구단의 선수로서 자기의 영역을 보다 분명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심판에게 항의할 수 있다고 느꼈으며 다른 선수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로빈슨은 자신감이 생겼고 유명해졌다고 해도 자기가 쌓아온 업적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빈슨이 정말 걸출했던 점은 그도 사실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평범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질이 있고 숱한 좌절도 겪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는 중요한 진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은 오로지 자제력만을 포용할 뿐이며 에고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든 간에 앞으로도 여전히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만일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고 모든 사물과 상황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심지어 당신이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배워야 한다. 에고는 요정 사이렌이 뱃사람을 유혹해서 물귀신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매혹적인 노래를 불러 당신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당신을 성공에 안주하게 만들고 결국 좌초시킨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명백하고 간단하다. 당신이 잘 모르는 주제에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의 한 조각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낀다. 또한 각자 어떤 산업이나 운동 종목, 형제나 가족 등 우리가 속해 있는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버린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에고는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보고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닿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조상은 우리의 한 부분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의 한 부분이다.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고개를 들어 우주를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런데 나는 또한 거대한 존재이기도 하다.
내가 저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저 우주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 자기보다 큰지, 그리고 무엇이 훨씬 오랫동안 존재해왔는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